근데 혹시 이 중임 등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임 등기는 3년마다 해야 됩니다. 3년마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4년에 한 번씩 뽑고요. 대통령 뭐 5년에 한 번씩 뽑듯이 여기 임원들도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하시면 반드시 등기를 아무 변동이 없으시더라도 등기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칠판이 약간 흔들리기도 하는데 요즘 그 일타 강사들 뭐 이렇게 보면 글씨도 예쁘게 잘 쓰는데 제가 쓰고도 좀 민망하네요. 제가 좀 악필이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글씨 쓰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면 임원 취임하신 날짜가 2023년 8월 6일이시죠. 그죠? 23년 8월 6일 날 취임하셨으니까 여기 3년이 경과하는 2026년 8월 6일부터입니다. 2주 내에 다시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8월 6일부터 2주 내에 하셔야 되니까 8월 한 20일까지, 19일까지 다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편물 같은 거 이제 사업하시다가 뭐 상업등기하다가 받으실 텐데 언제쯤 받으시겠어요? 7월이나 6월 정도에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등기하기 전에 그쪽 거래처나 다른 사무실에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보내세요. 그래서 뭐 8월 6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8월 6일부터 2주 내에 등기를 하시면 되고요. 까먹고 안 했다 하면 이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 나오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이제 기간이 한 달이 지났냐, 1년이 지났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인원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세 분이나 드시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한 명의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세 명의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럼 해태하면 이쪽은 세 명을 해태한 거잖아요. 이쪽은 한 명을 해태한 거고,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법원의 재량이어가지고, 획일적으로 우리가 교통법규처럼 6만원, 8만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제 내피셜인데요. 조금 너그러우신 판사님을 만나면 좀 싸게 나오는 것 같고요. 엄하신 판사님을 만나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번에 재정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가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3년마다 등기해야 한다. 요거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펴는 봤죠. 이 회사는 20년이 넘은 회사니까 꽤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요. 자본금도 한 8천만 원 정도면 그렇게 작은 자본금 회사는 아니고 임원도 3명이나 되는 이런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사가 3명이시죠. 그러면 이사가 3인 이상이 생기면은 뭐가 구성이 되냐면 이사회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우리 가끔 국회나 이런 데서 시위하는 경우 있는데 시위할 때 보면 1인 시위 많이 하시죠. 왜 1인 시위합니까? 집시법,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안 걸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왜냐면 집회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이 모이면 집회가 돼버리니까 이건 신고해야 되잖아요. 1인으로 시위할 때는 집시법에 안 걸리니까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도 3명 이상이어야 이사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회사가 이 이사가 2명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회가 없습니다. 3명 이상 있어야 이사회가 생기니까 2명이면 이사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고요.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사회가 있으니까 주총회사 할 건 주총회사 하고 이사회에서 할 건 이사회에서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떤 회사가 이사가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어디서 해요? 주총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가 답답하냐면 학원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업 같은 경우에 학원의 명칭, 그리고 소재지, 그리고 학원의 사업 목적을 내용이 있는 이사회를 결의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총으로 만들어 드리죠. 왜냐면 그 회사는 2명밖에 없으니까 주총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드립니다. 주총으로. 그럼 이분들이 관할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법무사님 서류가 잘못됐대요. 왜요? 그래서 그 사업 목적이랑 들어가 있는 걸 이사회 결의서를 가져오래요. 이사회가 없잖아요, 이 회사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이사회는 3인 이상 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주총에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주총 의사를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연락이 와요.
안 된대요. 이사회로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괴리가 생기냐면 공무원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서류 목록에 이사회 결의서라고 돼 있으니까 일관되게 이사회 결의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아듣고 주총으로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사회 결의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사회 결의서를 요구하는 답답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또 싸우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타이틀을 이사회로 바꿉니다. 이거 진짜 이사회예요? 아니죠. 이사가 2명밖에 없는데 무슨 이사회예요? 이건 주총 결의서죠. 근데 이쪽에서 이사회 결의서라고 하니까 이것도 갖다 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무원 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상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법인 등기부의 형식이고요. 처음부터